안녕하세요. 투자의 기술 돈테크맨 강동훈입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세금도 선진국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3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이를 대비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이건 이렇게 냈던 세금들이 이거랑 합쳐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할 때 세후 최종 수익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내 계좌가 지금 울고 있다면 방긋 웃는 그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 이를 대비하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10분 동안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금융 관련한 소득으로는 종류에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금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종류입니다. 15.4%가 원천징수되고 과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단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됩니다.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배당금을 많이 받으시는 형님들이 해당이 되시겠네요.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나는 세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자동으로 내고 있는 애국자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돈을 내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과세 방식이에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에 신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국내 주식은 비과세나 양도세, 다른 ETF는 배당세, 해외 주식은 양도세, ETF는 배당세,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하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2023년부터는 대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양도소득세를 모두 통합해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신설됩니다. 우리나라는 열거주의형 과세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금융소득만큼은 포괄적으로 바꾸겠다는 느낌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맞지만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게 금융투자소득이냐? 금융회사가 다루면서 개인이 취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투자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 6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따라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들입니다. 직접 거래하는 주식, 채권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베베 꼬아서 만들어 놓은 투자상품 전부가 해당된다는 것이죠. 매매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는 의미인데 팔아서 수익을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여기서 살짝 힌트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정리해 볼게요. 주의할 점은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15.4%로 과세되고 부동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되는 점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내야 되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2월 결손금과 기본공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쉬워 보이죠? 2월 결손금은 그동안 손실봤던 금액들인데 과거부터 끌어왔던 금액들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금액보다 먼저 차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둘 중 해당되는 울타리에 넣어서 지지고 볶고 더해서 계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과 펀드이고 두 번째는 이를 제외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투자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봐도 두 번째 울타리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화면과 같이 해외 주식, 펀드, 기존에는 국내 주식과 비슷했던 국내 상장 해외 ETF, 리츠나 부동산 펀드, 비상장 주식도 있습니다. 3억 원 이하는 20%,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면 22%가 되겠죠.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27.5%가 됩니다.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면 0원이고요. 6천만 원은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1억 원을 벌었다면 1,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으로 6천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공제금 250만 원을 제외한 5,750만 원의 22%인 1,26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갭이 상당히 크죠. 현재는 15%의 배당소득을 내는 국내에서 상장한 해외 ETF도 포함이 되는데요. 변경이 되게 되면은 6.6%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동학개미는 좋아하는데 서학개미는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반면 국내 상장 해외 ETF 연 수익금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으니까 이건 좀 좋을 수 있겠네요. 이를 통한다면 절세형 계좌의 중요성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알았다면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자산별로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5년 동안 손실을 이월시켜주는 결손금 이월 공제가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 결정을 금융투자상품별 과세율에 따라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요. 포괄적으로 묶음으로써 좀 더 심플하게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를 더 활발하게 이끄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ETF로 5천만 원을 벌었는데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현재는 과세, 변경되면은 손익통산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네, 극단적인 예시지만 가능한 상황들이에요. 앞서 들었던 예시와 비슷하지만 기존과 달리 모든 금융투자 자산의 손익을 더해서 과세함으로써 현재보다는 많이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의 비트코인, 가상자산은 투자에 대한 과세가 2023년 1월 1일로 한 1년 정도 유예가 됐는데요. 참 아쉬운 점은 작년에 발의했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인데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라는 점이에요. 국내 주식처럼 5년 2월 결손금 공제가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속 이전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2023년에 손실 발생, 2024년에 이익 발생했을 경우에는 2024년 이익에만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세금들을 넉넉히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2022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은행에 있던 자금이나 여유 자금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2023년에는 투자소득에서 세금 이슈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발생한 수익이 똑같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은 다르다는 거죠.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같은 경우가 참 갭이 클 수 있는데요.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시고 좋은 종목은 재매수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정리하시라는 말씀은 익절하시라는 얘기예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각각 투자했을 때를 비교한다면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 주식은 환손실 없이 22% 이상 수익이 발생해야지 국내 주식과 동일해요. 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시드를 갖고 운용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자산별로 올해까지와 내년까지의 격차가 생각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여기서 2023년 과세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말이 되기 전에 익절 한번 하기. 손절은 하시면 좀 마음이 아프겠죠. 국내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5천만 원 기본 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해외 주식의 경우도 250만 원 한도를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공식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가 넘어서도 보유를 하실 종목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연말쯤 돼서 이익 실현을 기본 공제 범위 언저리에서 하시게 되면은 양도소득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연말에는 배당 이슈도 많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더 빨라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절세용 계좌 활용하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시드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 단기적으로는 ISA 계좌, 부동산 금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리츠 전용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계좌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볼게요. 네, 세 번째, 세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리겠지만은 투자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해외보다는 국내 투자를 먼저 해보시라고 권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해외 투자는 환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할 경우에는 환율과 세금을 절대 무시하지 못해요. 자,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벌고 많이 내는 거예요. 본인의 특기를 잘 살려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금이라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어 몇 가지만 알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ETF, 주식형 펀드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과세. 해외 주식과 ETF, 기타 투자 상품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과세. 이걸 모두 더해서 3억 원까지는 22%, 그 이상은 27.5%. 손실이 있는 해는 5년까지 결손금 2월 공제. 다시 말해서 5년까지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가 되고요.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코인도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지만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이상은 22% 과세. 결손금 2월 공제 없이 1년 단위로 과세가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대선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올해 2022년까지는 괜찮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두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이상 돈테크맨 강동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이.